20년 6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 이래저래 집안 일도 있고 바빴다가 모처럼 토요일을 맞아가지고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졸다가 책 보다가 운동하다가 이래가지고 얼굴이 지금 약간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편안한 주말을 한가롭게 보낼 수 있다는 건 국가라는 존재, 그 다음에 공권력이라는 안전장치,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20대의 청년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여성 청년이 진지충이라고. 요즘은 충자, 벌레 충자 붙이는 게 유행이 돼요. 진지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뭐 대단한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음수사원이다. 예. 고마움을 알고 살자라고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치수관리이겠죠. 어릴 적에 가뭄과 홍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라온 저로서는 조금은 그런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완전한 어른이 되었거나 성숙했다는 게 아니라 철부지에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소개할 책이 있습니다.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야노마메라고 하는 부족을 샘플로 잡아서 연구 과정을 펼쳐나가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통찰력을 던져줄 수 있는 책이라고 자평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의 흑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걸 두고,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망을 두고 그걸 빌미로 뭐 안티파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이때다 하고 이렇게 몰려 나와 가지고 상점을 털고 경찰차를 뒤집어서 불 지르고, 그걸 가지고 빌미로 또 정치꾼들은 분노해라, 사회를 바꿀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부추기는 싸구려 정치인 오바마, 그리고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전직 공화당 명색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시 같은 그런 무책임한 정치꾼들의 행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국내에도 보면은 왜 북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코도 떼지 못하면서 온갖 선함 코스프레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막 동참도 하고, 또 뭣도 모르는 스포츠인들도 한쪽 무릎을 꿇는 뭐 저항한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깨춤을, 천지 모르면서 깨춤을 추는 그런 것을 보이는 그런 시절인데요. 유럽에서도 이제 이 틈을 타 가지고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두환의 흔적, 박정희의 흔적,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들의 흔적을 친일 잔재로 엮어가면서 없애려고 하는 그 문화혁명에서의 홍위병적인 역사 공정 일으키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윈스턴 처칠의 동상을 훼손하고, 프랑스의 드골 동상을 또 무슨 흔적들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철없는 것들은 전 세계적인 참 스탠다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혼자 깔깔대고 웃었습니다만은,
윈스턴 처칠이 없었다면은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드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뿌리채 저항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좌익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북한 가라라고 하면 또 절대로 가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김일성 집단을 추종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정혈통을 추종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송영길 씨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그의 지지자들, 또 좌익 시민단체들을 보면서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인도와 중국의 그 접경 지역에서 군인들이 유혈 난투극이 벌어지고, 또 뭐 재래식이라고 표현할까요? 화약이 들어가지 않은 이라고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어쨌든 그런 뭐 몽둥이라든지 쇠꼬챙이라든지 그런 걸 동원해서 다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 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데 왜 그렇게 다투겠습니까? 예,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원시적인 다툼에서 제한되어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가 나타나면은 정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게 되는,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게, 이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원시사회에서의 그 평등했다는, 원시사회는 평등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 또는 만들어진 추억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이 야노마메족이라고 하는 샘플로 대표되는 과거에는 과연 그렇게 평화로웠느냐, 전쟁이 없었느냐, 이러한 것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알려진 그런 위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고대의 향수에 대한 착각을 깨버리는 고발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콜럼버스를 뭐 인종학살을 했다느니 뭐 이런 것들, 또 스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미 그 지역에서 인디언이라고 불려지는 그 원주민들, 그 다음에 그 남미 지역에서의 야노마메족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원래 보여왔던 그런 아주 극단적인 폭력성, 죽었는 시체들 두개골을 보면은 저마다 다 구멍이 뚫려 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참혹한 전투로 인해서 죽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야노마메족 이야기도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저자는 나폴리언 셰그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저자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참 이제 이 책의 이야기보다 짧게 보자면, 역사의 그 간격을 짧게 보자면, 그리고 국한시켜 보자면, 우리 한반도에서의 잘못된 역사 플롯, 뭐 편집이라고 할까요? 그것과도 끼워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책 내용이 아닌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선은 절대 선에 가까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의 민족이다. 너무 선해가지고 착했기 때문에 흰 옷만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 백의 민족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절대 악인 일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 건성이라는 그 하나의 늑대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일본을 더욱더 정우하게 만들고, 조선은 조선식 자본주의 맹화론까지도 연결됩니다만은, 이미 조선은 나름대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꽤 괜찮은 나라였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다 망쳐버리고 제국주의가 이 땅을 무참하게 깔아뭉개고 인간 사냥을 하고 위안부를 보내고 돈을 다 뺏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런 전개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인들이 상륙해서 한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 스토리와 거의 비슷하게 전개하는 것을 이 한반도의 역사관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고결한 야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지금 그거는 멀리 인류학적인 포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도 이미 그렇게 우리가 더 씌워진 프레임에 더 씌워진 역사로 지금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족 간의 그 사소한 다툼들이 감정들이 쌓여 가지고 마지막에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해서 벌어지는 습격, 무참한 학살, 살해, 뭐 머리 가죽을 벗겨가고 사지를 절단해 버리고 또 여자들을 납치하고, 이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노획물이자 소유물인 시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나라가 잘못되면은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여성과 아이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20대 여성, 10대 여성들이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우리나라도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분,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때는 여자들이 하나의 전유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꼬는 겁니다. 뭘 비꼬느냐? 이 야만인들 자체를 비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인류학, 전통적인 인류학에서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력성이 작았던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인류학계에 던지는 조롱 섞인 제목이 바로 이 고결한 야만인입니다. 야만인들을 그렇게 포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야노마메족에도 지켜야 될 터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터부를 비롯해서 사회 규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같은 이런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계명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도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때에는 그 법을 우리가 어기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손혜원 씨 같은 여자들, 뭐 저는 그렇게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인민조국 씨 같은 그 부부 기생충이 보여준 그런 작태들,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더 컸을 때에는 그걸 어겼을 때 치를 수 있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걸 넘었을 때는 기꺼이 법을 어겨버린다. 그래서 야노마메족에서도 오히려 그런 규율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깨지는 그런 뭐 현장들도 나타나고요. 잠시만요.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꼭 그 자들, 야노마메족들의 그런 행태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순해 보이고 원시적인 폭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부족의 파워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표현은 이제 가슴을 친다거나 그걸 견뎌내고 옆구리 치기 공격을 해서 또 그걸 견뎌내는, 그래서 자기의 전사적인 우월성을 보이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아무튼 이 폭력성이라는 거는 무지막지했다.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더 잔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발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줄쳐가면서 읽었던 책인데 대략 이렇게 참 금방지게 대략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왜 여자아이들이 숫자가 적었느냐. 유아 사례가 있었다. 유아 사례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족보를 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아 사례죠. 영아, 유아보다 더 어린 영아 사례다. 여자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눌러서 목 졸라서 이제 압사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거는 지금 비단 그때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런 풍습이, 전통적 풍습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할 때는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낙태를 해서 여자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영아 사례도 아니죠. 태아 사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남자아이들이, 남자는 또 여자보다도 어릴 때 생존력이 약합니다. 생존 의지력이라고 하나요? 생존 지수라고 하나요? 그런 점수가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에는 여자아이들이 더 세요. 또 유전적으로도 여자아이들이 또 장수를 하죠. 여성들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아이들은 약하고 하지만 오히려 숫자는 더 많은, 그 이유는 여자아이들이 임신됐다라고 알게 되는 순간 부부간의 의논을 거쳐서 여자 태아를 살해해버리는 그런 것과도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요약을 아주 세련되게 하면 좋은데, 끝에 가서는 여러 가지 그 부족의 촌장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촌장들이 스토리는 성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점이라면 굉장히 잔혹하다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하쉬 모테리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탄총을 지급받은, 안 그래도 야만적이고 폭력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산탄총이 지급이 되니까 부족 간의 대학살이 벌어져 버리는, 그렇지만은 그 근대예요. 근대의 그 야노마메족이라든지 그 원시 속성을 가진 자들의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 나라의 정부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 왜? 계속해서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결해야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선사회는 계속해서 선한 사회였고 착취사회도 아니고 계급사회도 아니고, 정말 그 소수의 기득권을 빼고 나머지는 고르게 비참하게 먹고 있었다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지금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는 훨씬 두뇌적으로는 뛰어나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대의 라인을 잘 타는 그 지혜로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어 설민석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의 야만성이라거나 그런 저질성에 대해서는 폭로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라고 이제 지목하는, 오로지 일본만이 절대적인 악이었다라고 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 왕조가 더 비난하고 싶었을까요? 일제가 들어왔을 때 일제가 더 비난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조선 백성들, 특히 대체적으로 못 살게 되는 그 천민 계급에서는 조선 왕조가 훨씬 더 저주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근대화된 국가에서도 그 부족으로 그 숲속에서, 밀림 숲속에서 살고 있는 그 부족들, 원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족들의 삶은 계속해서 고결한 것인 것처럼 감추어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단면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미국에서부터 촉발되었지만 그런 위선들은 이미 계속해서 있어 왔었죠. 그런 위선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윈스턴 처칠의 동상을 훼손하는 그 철부지들, 윈스턴 처칠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에 히틀러에게 다 몰살되었을 그 자들, 그 철딱서니들이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판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빼들어서 소개한 책입니다. 책 소개 내용은 거의 없었고 제 사담이 많이 개입된 영상이라서 제가 송구합니다. 고결한 야만인 한번 읽어보시거나 여러 서평에 소개되는 것들도 검색해보면 있을 법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